서문. 나도 서문은 잘 읽지 않는다. 대체로 서문은 저자의 자화자찬식 연대기이거나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일종의 스포일러, 저자를 도와준 조력자들에 대한 감사가 나열된 영양가 없는 글이 되기 쉽다. 그래서 미리 변명하자면 이 글도 분명 영양가 없는 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본문으로 책장을 넘기지 않는 고집센 독자들을 위해 나는 우리 백림 뻘끌 서술 게마인샤프트의 결성 의도에 부합하는 영양가 쪽 뺀 뻘글로 이 책의 시작을 채워보고자 한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백림 뻘끌 서술 게마인샤프트의 이하 100벌개에서 나누었던 글들의 모음이다. 17년 10월쯤에 처음 시작된 우리 모임은 레트로스펙트 증후군에 걸린 나란 사람이 베를린의 음역어인 백림을 보고 감상에 빠져 베를린에서 뻘끌 서술 모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하잘것없는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백림 뻘끌 서술 게마인샤프트. 이름이야 거창하지만 사실 매주 돌아가며 주제를 정하고 한 주 동안 주제에 관한 생각을 글로 적어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의 작은 골목인 프리체 슈트라스에 모여 함께 나누는 작은 모임이다. 천차만별의 서사를 가진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에 글을 들고 모여 자신들의 글로써 서로 간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은 전에 해보지 못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함이었다. 또 그렇게 하나둘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어느새 모여 이렇게 책으로 엮이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문학적인 가치가 뛰어나거나 잘 쓰여진 좋은 글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여기 있는 글들은 좋은 뻘글이다. 좋은 뻘글이란 기우뚱한 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든 요소가 마냥 잘 짜여진 글이 아닌 어딘가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묘한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 글 말이다. 어딘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그런 글. 좋은 뻘글이란 그런 것 같다. 그 작은 불균형이 작가를 무너뜨리는 쓸쓸한 슬픔이던, 가만히 두어도 기분 좋게 떠오르는 가득 찬 환희이던, 독일이란 다른 나라에서의 고향을 향한 막연한 향수이던, 글이 올려진 저울바늘을 정신없이 흔드는 누군가를 향한 애증이던,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야 뻘글인데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니 모자라다 싶으면 한 줌 더 올리고 넘치다 싶으면 한 줌 집어 내려놓으며 원하는 글을 써 나아가다 보면 그만이 아닐까? 좋은 글의 기준이 위와 같다면 이 책은 좋은 글들로 가득하다. 이 책을 엮어내기 위해 애써준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큰 고마움을 전한다. 얼마까진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던 미지의 인물들이 글로 서로를 읽어내며 각자의 경험에 감탄하고 서로의 슬픔을 다독이고 서로에게 찾아온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독일이란 익숙하지만 머나먼 다른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 타국에서의 필연적 쓸쓸함을 견뎌내며 씩씩하게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열렬히 응원한다. 백벌개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연약한 뿌리를 내린 지 얼마 안 되어 이제는 굳건히 자리 잡아 마음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것이 되었듯, 이 작은 책에 실린 마음 담긴 글 중 다만 하나라도 독자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프리체 슈트라스에 모여 글을 나눈다. 언젠가 베를린의 작은 골목 프리체 슈트라스에 닿는다면 우리 백벌개를 찾아주었으면 한다. 2018년 작은 베를린의 방에서 모호씀. 글을 쓰자 네가 말을 하기 전에, 글을 쓰자 글이 도망가기 전에. 너무 슬픈 글도 괜찮아, 부끄러운 글도 괜찮아.
장기, 기은. 보이만 제국을 창조한 김경금 씨는 일종의 안식년으로 긴 휴가를 떠났다.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던 김경금 씨는 동면 상태로 무장을 했고 우주먼지로 떠돌다 지구 어떤 도심 한복판에 도착했다. 김경금 씨, 정확히 말하면 그녀 또는 그 물질이 떠돌다 깨어난 곳은 지구 속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중동 미래아파트 박준 헤어살롱에서 문을 열고 나온 갓 반삭한 김경금 씨의 두피 위였다. 그 물질이 들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음성 언어는 박준 헤어살롱의 직원이 문을 열고 급하게 외친 김경금 씨, 우산 챙기셔야죠! 였다. 보이만 제국의 창조자, 월등한 이 생명체는 자신이 현재 지구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 동시에 김경금 씨라는 말의 반응에 움직임을 보인 한 사람의 두피 위에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단 0.002초가 걸렸다. 이어 김경금 씨라는 소리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게 김경금 씨라는 반응을 붙이기로 했다. 자신들에게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름에 반응하는 작용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스스로 습득하는 것을 일종의 사치, 근사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김경금 씨를 획득한 김경금 씨는 반삭한 두피 위를 출렁이며 탐색을 했다. 보이만 제국의 창조자 김경금 씨, 다시 말해 아직 지구인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어떤 행성의 창조자 외계 생명체는 모든 것이 예측 불허인 지금의 상황이 마냥 흥미로웠다. 보이만 행성은 창조자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김경금 씨를 획득한 김경금 씨가 만들어낸 곳으로, 정확히 말하면 김경금 씨의 집합으로 형성된 행성으로 모두가 김경금 씨의 복제 물질이자 김경금 씨였다. 어느 날 자신을 생성해내는 것 외에 마땅한 활동이 없는 반복의 지루함을 느껴 행성을 잠시 떠나게 되었다. 김경금 씨를 획득한 김경금 씨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본값의 상태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투명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묘사된다. 형체도 무게도 없는 상태로 시작해 어떤 형태, 크기로도 복제하여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팽청은 무한히 가능하나 무게는 없다. 언제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메타몬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탐색하는 과정에서 김경금 씨는 자신이 지구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중동 미래아파트 박준 헤어살롱에서 머리를 갓 밀고 나온 김경금 씨의 두피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행성 보이만 제국에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피의 모근에 난 구멍을 쳐다보고 자신이 붙어있는 부분을 흉내내보자 이내 투명의 색이었던 우주 보이만 제국은 인간의 두피의 모습이 되었다. 해당 자료는 나사의 은하계 B10-1691 문서의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중략. 김경금 씨를 가장한 김경금 씨는 두피에서 왼쪽 발바닥에 있는 검은색 티눈까지 김경금, 즉 인간의 표피를 탐색하며 보이만 제국의 형태를 12388번 바꾸었다. 이 사실은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되었다. 나사 연구원 띠에 제트만은 취직 후 자신의 팀이 맡은 구역 중 일명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담당했다. 은하계 B10-1691 관측을 담당한 그는 이 지루한 연구가 5년이나 계속되자 꼼수를 찾게 된다. 해당 구역을 24시간 자동 녹화로 맞춰둔 뒤 보고서는 매 초 변화 없음으로 미리 작성해둔 후 17일 간격으로 파일을 대충 넘겨 확인하고 백업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B의 제트만의 이런 관측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슈일 수 있었던 보이만 제국의 우주쇼는 김경금 씨가 지구에서 놀다 완전히 활동을 멈추고 난 약 열흘 뒤에야 사진 및 영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안녕하세요. 백민뻘글 서술 개마인 샤프트 이하 줄여서 백벌개 첫 팟캐스트입니다. 와. 아니 하는 사람도 민망한데 옆에서 지금 모호가 아주 너무 민망한 반응을 보여서 더 민망하네요. 이 팟캐스트는 이제 베를린에서 글을 쓰고 있는 저희가 모인 글들을 이번에 백민뻘글 서술 개마인 샤프트 베를린에서 쓰여진 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내고자 하는데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별이고요. 이 팟캐스트를
아마 전반적으로 진행하게 될 사람이고, 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원이고요. 이따가 제 글도 하나 읽고 뭐 그럴 건데, 지금 사실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진 않고 함부르크에 있지만은 그냥 아주 자주 베를린을 오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기회, 연휴 끝자락에 이 팟캐스트 참여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김경금 씨 이야기, 그 장기를 쓰신 기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은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요. 베를린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 자주 놀러 오는 중이에요. 여기 묶인 글들은 베를린에서 지낼 때 쓰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문을 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백벌계의 대장인데 이 모임을 만드신 분이죠? 네, 모임을 만든 대장님. 자, 모호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대장입니다. 저는 모호라고 하고요. 모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모호입니다. 모호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일단 뭐 소개는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나올 거니까, 자 각자 그러니까 백벌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아까 읽으신 서문에서 백벌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나오긴 했는데,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이제 중원과 기은은 어떻게 백벌계를 함께 참여하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베를린에 와서 살았던 지역이 슈판다우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윤희상 작곡가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 알게 돼서 백림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백림이란 단어가 주는 약간 레트로스펙트한 느낌? 그리고 약간 제가 가지고 평상시에 살고 있는 B급 감성, 그리고 제가 취미를 글쓰기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글을 쓰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근데 저희 아까 사실 서문 읽으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레트로스펙트가 뭐예요? 지나간 뭔가 문화라든가 트렌드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그런 성향? 뭐 복고나 뭐 요즘에 왠지 유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모호 글을 읽다 보면 모호의 시에 되게 예스러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읽다가 새로 배우는 단어들도 많고. 네,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아, 찾아서. 억지로군요. 그건 아니고 읽는데 너무 편한 글뿐만 아니고 읽는 재미가 있는,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글을 쓰는 데 흥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쓰는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 글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얘기할 순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네. 삐 처리할게요. 네. 저는 처음에 모호의 글을 들었을 때 백석의 시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백석 시도 되게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투리니까 모르는 단어들도 되게 많고, 근데 왠지 약간 구수한 건지, 사실은 구수한 느낌도 저한테는 좀 안 들고, 아무튼 완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사실 모호가 얘기를 해줄 때는, 그러니까 낭독을 할 때는 잘 모르는 단어들도 많고 나중에 찾아본다든지 뭐 모호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단어들도 막 있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매력이 좀 있어요. 모호만의 글에 딱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모호글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런 예스러운 단어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백벌계에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매주 글을 쓰고 모여서 같이 읽거든요. 근데 그 모호의 글을
읽는 걸 들을 때와 실제로 텍스트로 읽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좀 의아하네요. 근데 왜요? 읽는 모임을 만드셨는데 읽기 되게 어려운 글들을 맞아, 매주 맞아, 갖고 맞아. 오시는 그런 어떤 쓰는 상황이죠. 모임이죠. 쓰는 모임. 쓰고 쓰고 있는 읽는 쓰고 있는 모임. 모임. 쓰고 있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중원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네. 저는 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뭔가 하고 계시는 다르네요. 상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백발개 모임이 항상 베를린의 섬이라는 곳에서 이 섬이라는 장소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기타를 배웠거든요, 상현한테. 그래서 이제 상현은 기타 선생님으로 알게 됐는데, 이 기타 수업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뭐 별일 없이 있을 때 상현이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할 거 없으면은 오뎅탕을 하니까 오뎅탕에 이제 낚이신 네, 거군요. 오뎅탕을 하니까 놀러 와라. 아 베를린에서 오뎅탕 귀중하죠. 그렇죠. 이게 아주 쉽게 귀중하죠. 먹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뭐 S반 이렇게 S반 5반 타고 거의 한 50분 거리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오뎅- 베를린에서 오뎅탕은 50분의 가치가 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뎅탕을 먹으러 딱 왔는데 그때 뭐 처음 본 사람들이거나 한 번 정도 본 사람들 뭐 모호를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고는 오뎅탕을 이렇게 막 먹는데 이제 상현이 여기 사람들이 그 글쓰기 모임 사람들이다 해서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상현이 중원 그럼 다음 주부터 나와. 박력 있네요. 네, 그래서 주제는 이거니까 글을 써. 그래서 그럴까? 그래? 이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저도 그 글쓰기 모임의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기타를 할 때부터 뭐 이 기타 한 사람들이 뭐 글쓰기 모임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워크숍을 갔는데 글은 안 쓰고 술만 마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되게 괜찮은 모임인 것 같다. 농담이고 아무튼 글 쓰는 거는 저도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써본 적은 없었으나 항상 되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욕심이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오뎅탕이 너무 맛있기도 했고 뭐 매주 오면 오뎅탕 같은 거 해주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벌써 이렇게 저도 꽤 오래 아주 즐겁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중원은 굉장히 이제 소설 같은 글을 네,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단편 소설. 네, 흡입력이 굉장합니다. 그 같은 주제를 갖고 그 주에 글을 써서 오잖아요. 근데 항상 엄청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을 맞아요. 여러 등장인물과 여러 상황으로 풀어내는 것이 그게 제가 것의 감탄. 항상 글 쓸 때마다 사실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조금 다양한 장르로 써보자. 근데 사실 또 이게 제가 좋아하고 쓰고 싶은 글들은 어쨌든 간에 되게 이야기가 중심이라서 언제나 대부분 이야기가 확실한 약간 좀 뭔가 서사가 진행이 되는 거긴 한데 그 안에서도 조금 다양한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이렇게 독일 범죄 소설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써볼까 이번에는 좀 짧은 되게 좀 귀여운 글을 소돔 같은 걸 써볼까 이번에는 뭐 다른 거 써볼까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여러 장르나 느낌으로 써보려고 되게 그러다 탄탄해요. 보니까 탄탄해. 스킨스쿠버 이야기도 그렇고. 맞아, 인물도 모든 그렇고 것들이. 어떤 장소나 상황도 되게 구체적이어서 머리에 딱 그려지는 글들이 많아요. 읽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단 일주일 안에 아유, 하루 만에 쓰여진 글도 있고 3시간 만에 쓰여진 글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잘 이제 인내하고 들으시다 보면 이제 중원의 아주 재치 넘치는 캠퍼스 러브 스토리 단편 소설을 듣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이번 화의 기대해 주셔도 끝부분에. 네,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은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임을 함께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모호를 알고 있었고 이 친구가 글쓰기 모임을 만든다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하고 싶었고 저는 남의 글을 듣는 것보다 그냥 제 글을 주기적으로 써서
같이 어떤 공유한다는 거에 약간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근데 모호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되게 서로 친목이 있는 사람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왔다가 스스럼 없이 자기 글을 읽고 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선호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약 3회차가 지난 뒤에 모호의 허락이 떨어진 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네요. 아니 그냥 그랬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서문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경험.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백벌개를 해온 사람들 혹은 백벌개를 이제 거쳐갔던 사람들이 되게 백벌개에 애착이 많은 게 본인의 글을 읽고 나누고 남의 글을 읽고 나눈다는 게, 그러니까 가끔은 되게 자기가 묻어나는 글을 쓸 때도 있고 가끔은 그렇지 않은 글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글을 읽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밀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처음에 한 몇 번, 한 5-6번, 그러니까 5회차, 6주차 까지는 그냥 내 글을 읽고 내가 약간 발성 연습하듯이 하는 거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의 글을 듣고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엄청 새로운 경험이어서 맞아요. 이 자체에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의 글에 진짜 감탄하기도 하고. 혹시 세 분은 이제 글을 쓸 때 뭐 특별히 이렇게 염두에 두는 장르나 아니면은 뭐 관심사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일부러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장르는 일단 저는 단편 소설.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장편 소설을 쓰는 게 꿈인데, 근데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혼자 여러 번 써봤지만은 그게 도저히, 왜냐면은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정말 전업 작가가 마음을 잡고 써도 1년이 걸리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돈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엄청 긴 텀으로 피드백이나 뭔가가 완성됐다던가 약간 그런 경험이 없이 쭉 쓰는 게 정말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엄청 길게라도 써본 것 같지만 사실 그 정도도 아니고 한 4-5장 써보다 말고 뭐 그런 게 다였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단편 소설을 저는 계속 단편으로 쓰고 있지만, 그것도 이게 제가 단편을 쓰자 그건 아니고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글을 하나를 써야 되니까 그게 단편밖에 안 되는 거죠. 장편은 어쨌든 절대로 불가능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단편을 쓰는 거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저는 그러니까 책을 사거나 읽을 때도 별로 장편을 보통 보지 단편 소설집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찾아보거나 굳이 읽어보진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재밌어가지고 단편도 좀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되게 학구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흘러가는. 저는 단편 소설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은 혹시 뭐 쓸 때 이렇게 염두에 두는 혹은 염두에 두는 게 아니어도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된 주제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장르? 근데 우리의 책이 그렇게 묶였듯이 계절의 영향을 베를린 살면서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의 시작에 주제를 받고 그 주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풍경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일단 여기가 낯선 환경이기도 하니까 그 낯선 것들을 이 주제어의 연상해서 어떤 걸 그냥 낙서식으로 메모장에 쓰다가 갑자기 멈춰서 앞에 풍경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장르로 치면 수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별 제약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쓰다가 그걸 쓰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거기서 이상한 것들을 느꼈던 부분들을 다시 조합해서 쓰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어로 시작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되게 간념적인 어떤 단어들, 기억 뭐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몇 번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소설을 쓰기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중원처럼 뭔가를 탄탄하게 끌고 가는 힘이 없어서 항상 제 1장만 쓰고 일주일 근데 저는 돌아와서 1장만 읽고 끝인 근데 경우가 사실 저는 있었어요. 기은 소설 엄청 좋아하는 게 이미지가 되게 강렬해서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을 시도해본 것이 재밌었어요. 스스로는 근데 뭐 아까 읽는 일을 고려하지 않고. 방금 저기 처음에 읽었던 김경금 씨 이야기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뭔가 서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맞아요. 글처럼 뭔가 네. 도입과 뭔가 그 서사와 끝이 있는 사실 그런 글은 아니지만은 그거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듣기에. 예를 들면은 그 아이디어도 엄청 뭐라고 해야 돼 엄청 이상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딱 장면, 어떤 사건이 발생 음. 이걸로 끝인.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막 진행되는 사건이 이게 결말이 딱 지어지는 맞아요. 서사가 아니어도 사실 읽는 재미가 그래서 마무리는 해야 그런 되는데 여기 약간 금별이 읽어준 중략 부분도 사실 없고 그냥 중략. 근데 되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표현했는데. 이 가운데를 채워넣을 이야기가 없어서 아. 중략하고 그거 마무리를 했지만 대다수의 책에 들어가 있는 글들은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계속 언제 맞아요. 유일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글을 올리는 뻔뻔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그렇고 저희 백벌개 책을 사주시는 분들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 그죠? 맞아요. 그래 글쓸 거예요. 막. 그 너무 궁금해 나. 그러니까 그렇게 PDF 이렇게 저희 지금 책 편집 작업 중인데 보다 보면은 다음에 계속 나면 너무 궁금해. 그게 맞아요, 나을 맞아요. 수도 있지만 그 앞이 어쨌든 아무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호는 이제 뒤에 그 시를 한 편 읽을 건데 혹시 뭐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 이제 나중에 읽을 붉은 벽이라는 시를 쓸 때 영향을 받은 생각 혹은 상황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천상 시쟁인 것 같고요. 시대니. 중원이나 기은처럼 긴 글을 쓰려고 노력을 몇 번 해봤는데 뭔가 구구절절하게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뭐 그런 형용들을 너무 집착을 하게 돼서 그런 글 형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건 있는데 가끔씩 그래도 산문시 정도는 써보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시밖에 못 쓰지만 다른 사람들이 써오는 단편 소설이나 아니면 뭐 도입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면도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꾸준히 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우리가 여러 장르. 장르가 있는 게 장르의 다양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다른 맞아. 사람들 글을 읽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를 쓰려고 여러 번 노력을 저희 백벌개 주제를 받을 때마다 시를 여러 번 써봤지만은 시는 정말 이 어려워요. 도저히 그거를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뭔가를 조금 괜찮은 표현인데 하고 쓰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런 거를 빼버리면 이게 뭔가 굳이 이렇게 시를 쓸 필요가 있나. 맞아, 너무 맞아. 엄청 건조해지거나 맞아요. 아니면 너무 오그라들거나. 그래서 여러 번은 도전해봤지만 항상 폐기하고 다시 늘 쓰던 걸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모호의 글은 되게 탄탄해. 약간 그런 밸런스가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엄청 구구절절하지도 않고 뭔가 전달될 게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 네. 자화자찬하는 팟캐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옆에서 지금 막 모호 되게 막 민망해서 어쩔 줄 근데 모르는 진짜 좋아요, 모습을 여러분. 잘 말씀해 읽어보세요. 꼼꼼히 빠르게 읽히는 저도 게 제 아니에요. 글을 읽으면서 뻘쭘할 때가 있긴 한데 거기서 뻘쭘하면 지는 거예요. 시인으로서의 그런 거구나. 자격이 안 됩니다. 아, 무시하고 해야 돼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쓰기 때문에. 그 뻘쭘함을 이겨야 시를 쓰는군요. 짚어주신 이 명언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자 중원의 이제 캠퍼스 로맨스 러브 스토리 로맨스와 러브 스토리 같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몸에서 앞전을. 바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니야. 네, 그러면 중원의 이제 캠퍼스 러브 스토리 단편 소설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실내포차 왕대포에서 중원. 스댕으로 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 5은 모두 같은 과 학생들이다. 그중 셋은 10학번, 한 명은 11학번, 다른 한 명은 12학번이다. 언제나 사람들을 모으기 좋아하는 10학번 북과대 지현이 근처에 자취하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렀다. 요컨대 종강 기념 주민 파티였다. 지현의 연락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지연과도 다들 일정 정도 이상으로 친했다. 정확히 이 술자리에 누가 나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다들 슬리퍼나 조리, 반바지에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부스부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나왔다. 8월의 여름밤이었고 낮에 햇볕에 데워진 온기가 아직 남아 후덥지근했다. 종수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꼬막을 발라먹고 있었지만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자리에 준우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자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었다. 종수는 10학번, 준우는 11학번이지만 둘의 나이는 같다. 준우가 재수를 해서 학교에 1년 늦게 들어온 것이다. 학기 초 몇 번의 과 행사에서 만난 뒤에 그들은 서로 말을 트는 것에 합의했다. 물론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준우가 1, 2학번의 미나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둘은 서로가 사귀는 관계는 아니라고 여러 번 공식적으로 해명했지만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과 내에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목격한 복수의 증언들이 있었다. 종수 자신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과 MT 둘째 날 모두가 술에 뻗어 있던 이른 아침 벤치에서. 종수는 그 광경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지우려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그 둘은 더욱 선명해졌다. 자신은 그래도 남자답게 고백을 했었다. 미나가 자신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을 때도 있었다. 자신은 조금 더 확실한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여러 성의 있는 절차를 거쳐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거절당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 미나가 준우와 부쩍 같이 다니게 된 것도 바로 그 무렵부터이다. 종수는 준우의 번지르르한 얼굴을 바라본다. 가르마 펌으로 말아 넘겨 올린 헤어스타일이 그의 길쭉한 얼굴형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 미나가 자신 대신 이 얼간이를 선택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참으며 종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종수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 승연이 말했다. 형, 그 담배 디스 플러스죠? 우와, 그거 피는 사람 처음 봐요. 승연은 이 자리에서 제일 어린 친구였다. 1, 2학번 현역으로 들어왔다. 앳된 얼굴에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고 펌을 한 머리, 서글서글한 표정으로 누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승현, 너도 담배 펴? 하고 지연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선배, 저 고1 때부터 폈어요. 승연은 보란듯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낸다. 은색의 지포 라이터다. 그리고 그것으로 종수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물었다. 디플 저 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때요? 저는 보통 SFP거든요. 종수가 한 모금 연기를 들이켠 뒤 대답하려는데 먼저 준우가 대답했다. 야, 디프를 요즘 누가 펴? 맛도 별로고. 너 올드해 보이니까 너는 그냥 피지 마. 뭐? 하고 종수가 놀라서 되물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다. 내가 올드해 보인다고? 준우는 짐짓 놀라는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아니 종수야, 네가 올드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네가 피는 담배가 올드해 보인다는 거지. 종수는 준우의 저런 능청스러움이 정말 싫었다.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말과 태도로 미나를 휘어잡다니. 가끔은 이 얼간이에게 휘어잡힌 미나가 실망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그는 욕이 나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야, 이준우, 말 똑바로 해라. 네가 나 지금 돌려가고 있는 건 다 알거든? 그리고 담배도 안 피는 놈이 무슨 담배 맛을 안다고 떠드냐? 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 그건 인정. 나 담배 안 펴봐서 맛은 잘 몰라. 근데 맛도 별로고 올드해 보인다는 건 나랑 친한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워본 사람의 의견이야.
난 그걸 믿을만하다고 여기서 그냥 전달한 거고. 야 근데 무슨 이게 리포트 쓰는 것도 아니고 인용 표시 안 한 것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지연이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에 당황해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얘들아, 너희 갑자기 왜 그래? 어떤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그런 것은 취향이잖아. 나도 뒷불 펴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승연도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종수도 여기서 한판 싸움이라도 벌일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다고 미나가 자신에게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수의 머릿속에 준우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야, 이준우. 담배를 많이 핀다는 네 친구 미나를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길 바라며 종수가 물었다. 썩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준우가 말했다. 굳이 누군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는데 거짓말 할 필요도 없지. 맞아. 뒷불 피면 올드해 보인다고 하는 사람 미나. 맞아. 여러분이 방금 팟캐스트에서 들으신 백벌기의 글들을 저희가 책으로 펴내고자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은 2월 18일까지 진행되고요. 텀블벅 페이지에 가시면 글 몇 편을 미리 보기로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